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어제 또 시장에서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브라질 쪽에서 닭고기 수입 차질이 생기면서 이제 관련주들, 마니커와 같은 그런 관련주들 부각을 받았는데요. 요건 좀 장기전일 것이다라고 보세요. 요 부분을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당분간의 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 그렇죠. 소형주, 테마주,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해서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다. 어제 이 조리독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강했지만 그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어제 굉장히 강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오늘 장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 조리독감 관련주들도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지영이가 이런 장 시장이 참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강해서 더 갈 것 같은 분위기에서의 종목 간 흐름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하루가 지나니까 시장 흐름이 딱 바뀌어버리는 형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시장 자체의 전체적인 지수적 측면에서의 흐름은 당분간에 있어서 뭐 1, 2주간의 흐름에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으로의 접근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재료 소멸성 시한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조리독감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조정받고 있지만 중국이 60일 동안 수입 제한을 했어요. 미국도 계란에 대해서는 수입 제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료가 단순하게 어제 단발성 상승의 흐름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시차를 두고 시장 상황과 연동시켜서 좀 더 진행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조리독감뿐만이 아니고 그 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내일 지나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지역화폐 관련주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결론적인 흐름에서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승할 때는 우리가 못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는 그 다음 날까지 흐름이 정체되거나 조정을 받는 형태가 나타난다면 2, 3일 차를 두고 재상승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왜? 시장의 포커싱이 지금은 아주 큰 지수 관련 대형주가 아니고 거래대금을 감소하는 가운데에서 소형주 중심의 시장이 재편되는 당분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재료들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에서의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우리가 조류 독감에 대해서 국한에서 해당 이슈를 이해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생성되는 재료들이 있어요. 이러한 재료들에 대해서는 좀 어제 강했던 종목이 오늘 조정받는다. 그러면 끝났다라고 판단되기보다는 오늘 조정받고 장 마감 근처까지 흐름을 봐서 살아있는 패턴. 그러니까 살아있는 패턴이라는 게 뭐냐면 꼬리를 다는 형태들이 덜어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음봉이지만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일 장에서는 기대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단기 매매 형태로의 진행으로 접근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단기 이슈. 어제 한번 강했고 오늘 장에서는 소멸화되어가는 형태로의 모습으로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살아있다라고 해석하는 부분으로 소형주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이밍 잡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까지도 시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많이 빠지는 그런 기업들은 10% 넘는 낙폭을 보여주더라고요. 그게 지금 또 시장의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일단 이게 장기전이긴 할 건데 시장에 반영을 받는 거는 이제 시기가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를.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산업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면 약간 반사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봐도 괜찮을까요? 반사수 다른 뭐 고기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닭고기가 수입이 제한돼서 모자라니까 대체 수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그쪽에 영향도를 줄 것이다. 이거는 제한 조치가 상당 기간을 두고 진행되었을 때는 풍선 효과에서 다른 쪽에 대체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데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길면 2주. 짧으면 한 열흘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움직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커피 같은 경우는 가격이 급등하고 커피에 대한 대체 수요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대체재 수요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류 독감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대체재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제 앞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시장의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또 여쭤봤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떻게 또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시장의 대장주라는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것만 봐야 되는 건지. 우리가 조류 독감을 얘기하니까 뭐 진단키트보다는
조리독감만을 가지고 보게 되면 제일 강했던 종목이 마니커였죠. 많이 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차에서도 아직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급적 측면으로의 접근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고요. 제일 강한 종목으로의 접근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죠. 센 종목이 모든 사람들이 그 종만을 지켜봤기 때문에 다시 움직일 때도 이 종목이 가장 세게 진행되는 흐름으로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요, 대표님, 이게 물리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 잡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장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물리셨겠죠. 그런 마니커 같은 기업들. 그러면 오늘 장까지는 버티셔야 돼요. 이제 가격 변동이 워낙 크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상한가, 빠질 때는 뭐 10%씩 빠져버리기 때문에 금액을 좀 조정을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늘 장은 지켜보시고 내일 장 타이밍상으로 보면 빠른 종목들의 흐름들은 내일 장에서 또는 오늘 오후 장에서부터 흐름이 반전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전략보다는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패턴을 또 찾아보셔야 되겠죠. 짧게 끊어치는 형식으로 안타 위주로 네.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테마주 매매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그나마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가 투자를 너무 잘한다면은 자신 있게 도전해 보셔도 되겠지만은 대부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체크해 봤고요. 진단 키트 쪽도 좀 마찬가지의 전략들 잡으면 되겠죠. 네, 동일합니다.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니파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명명해서 이제 제가 지하철 타고 오는데 마스크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전파에 저도 쓰고 대해서 다녀요. 가시는데 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의학적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학습효과에서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때 전파율은 높은데 치사율은 낮았죠. 예, 맞아요. 니파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높지 않습니까? 75% 치사율이라고 그래요. 팬데믹 때 코로나는 치사율이 5%였어요. 근데 전파가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니파는 75%의 전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확산되기는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확산되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요 재료도 일단 어제 생성이 됐고 뭐 일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길게 보는 흐름에서의 내용은 아닐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죠.